안녕하세요. 팀브랜드 인테리어 이승주 실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초월에 위치한 35평 아파트의 인테리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공사하면 대부분 의아해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 새 아파트를 엄청나게 이쁠 텐데 왜 바꾸냐, 고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고객님께서도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구축 아파트보다 공정 자체를 조금 적게 가져가면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현장에서 가장 집중한 것은 면이랑 선 정리입니다. 현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용부 공간에 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도 많고 단차도 많고, 이런 단차들이 집 자체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게 만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잡는 데 우선 주력을 했고요. 우선 이 현관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관도 지금 보이는 건 굉장히 깔끔해요. 우선 지금은 현관장, 그리고 현관문, 현관 타일 세 가지로 색상 그리고 소재를 통일해 버렸습니다. 기존에 쓰였던 걸 나열해 보면은 우선 현관장 색상 달랐고요, 현관문 색상 달랐고, 현관문 옆에 돌아가는 벽지 색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바로 아래쪽, 그리고 현관문 주변 이제 신발이 닿는 공간들을 도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간 걸레바지 하바끼, 대리석 색상이 굉장히 독특하게 달랐었고요. 마지막으로 현관 타일 색상까지 달라서 총 5가지 소재가 사용이 됐었는데, 이 좁은 공간에 단차도 많으면서 소재도 5가지를 사용하면은 잘 어울리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면 정리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면이랑 선을 잘 정리하는 거를 항상 설명할 때 피지컬과 얼굴을 이쁘게 만드는 과정이라 얘기를 하는데, 면이나 선 정리를 통해서 현장의 외형을 이쁘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소재를 갖다 입혀놔도 굉장히 이쁘게 마감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현장은 고객님께서 고르신 초록색깔 필름이 사용됐는데, 지금처럼 외형을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이 현관문이 검정색이었든 회색이었든 파란색이었든 뭐든지 다 잘 어울렸을 겁니다. 왜냐면 피지컬을 이미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하단에 있는 걸레바지였는데요. 신축 아파트들은 왜 다 이렇게 짓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대리석이 비용이 저렴한 것도 아닐 텐데 항상 신발이 닿지 않게끔 단차를 주고 그 위는 벽지를 마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면을 쭉 내려버리고 필름만 감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부분인데, 이 하단에 조명조차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건설사에서 서로 이제 통일을 한 건지 아니면 옵션으로 넣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관장 하단 조명은 거의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런 통, 그냥 이렇게 멍인 공간 뒤로 전선을 내려가지고 조명을 넣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고요. 전기 작업할 때 이 부분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관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현장은 이렇게 원슬라이딩 중문을 시공을 해드렸어요. 근데 원슬라이딩 중문은 열어놨을 때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는 첫 번째로 원슬라이딩 중문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대칭 여대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원슬라이딩 중문은 2가지 형태로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 현장에 시공된 것과 같은 하부에 레일이 있는 형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부에 레일이 없는 상부 구동형 중문을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하부에 레일이 있는 레일 형태의 원슬라이딩 중문을 시공을 했는데, 이 중문의 장점은 앞뒤로 흔들리는 느낌이 조금 더 적다는 느낌이 든다는 점입니다. 하중은 모두 다 아래에 있는 레일이 받지만 위에서 한번 잡아주고 밑에서 한번 잡아주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어린이들이 있는, 아기들이 있는 집에 고객님들께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레일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평평하게 거의 튀어나와 있지 않게 나와 있어서 밟아도 보행감이 불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나온 폭이 거의 1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단에 레일이 신경이 쓰일까봐 피하시는 경우에는 레일 한번 보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상부 구동형이 있는데요. 상부 구동형은 중문의 하중을 천장이 모두 받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미리 보강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하단에 레일이 없어서 조금 더 깨끗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밑에서 잡아주는 애가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하부에 레일이 있는 것보단 조금 앞뒤로 흔들림에 있어서 불안정한 느낌을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만, 애기들이 있는 집은 개인적으로 레일이 있는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문은 모두 다 열릴 때 닫힐 때 댐핑이 적용되어 있어서 닫아도 부드럽게 닫히게 됩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닫혀서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관을 지나오자마자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기업대로 꺾여 있는 바닥까지 비어 있던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에 오픈 선반을 시공해 드렸습니다. 가구로 시공하면 이쁘지 않기 때문에 라운드로 약간 말아드렸고요. 선반은 2칸 넣어드렸는데 고객님의 요청으로 이 공간에 콘센트를 하나 시공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반은 우선 키 같은 거, 아침에 이제 나갈 때 가져가야 되는 것들, 아니면 디퓨저, 가족 사진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콘센트는 저같이 이런 시계,
아니면 뭔가 충전해야 될 것들, 나가면서 가지고 가고 들어오면서 벗어서 충전해야 되는 것들 까먹지 않게끔 충전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좋은 요소일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아마 시계랑 그리고 뭐 이제 통화를 위한 핸즈프리 같은 제품들을 충전하기 위해서 요청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들 충전 까먹고 나면 다음날 사실 일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 말씀드렸는데, 사진 하나 그리고 조화이 두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공간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실린더 매입등을 시공했습니다. 실린더 매입등은 이제 조명이 쏘는 각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또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조명의 각도가 앞에 있는 뿔타구를 돌리면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팟을 강조하게끔 쌓아놓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현관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현장은 면이랑 선 정리를 제가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썼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든 공간 공용부는 면성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문선이 있었고 걸레바지 있었고 이런 단차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깔끔하게 전면에 보이는 마감재로 깔끔하게 접어 넣어서 벽 마감재, 그 다음 바로 문 보이는 형태로 정리를 했고요. 이건 욕실문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간도 다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문선, 그리고 하단에 걸레바지, 튀어나온 것들 전부 다 제거하고 깔끔하게 한 면으로 정리했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딱 보이는 게 벽지, 그리고 문 두 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가지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구축 같은 경우에는 다루기를 치고 그 위에 석고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5에서 6cm 정도의 공간이 줄어들지만, 신축 아파트는 이 벽이 석고벽이다 그러면은 석고 한 장 치거나 MD 한 장 치는 작업만으로도 이 면을 정리할 수가 있어서 줄어드는 공간이 딱 1cm입니다. 1cm 줄여서 이렇게 깔끔한 면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 게 이득입니다. 이 등은 개인적으로 애기 키우는 부모님들께 꼭 추천드리는 등입니다. 저도 저녁에 컴퓨터를 하다가 이제 복도를 지나서 주방으로 가려고 하면은 애기가 자는 시간에 복도에 불이 꺼져 있으면 무언가 밟거나 아니면 발로 차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 등을 설치해 놓으면 저녁에 내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바닥을 비춰줘서 무언가를 밟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요. 또 귀가가 늦은 이제 남편분들, 그런 분들은 들어왔을 때 현관 센서가 켜 있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애기들이 민감할 경우에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가면서 현관불 켜고 거실불 다 켜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단에 있는 복도등만 조심스럽게 켜진다 그러면 가족들 수면 방해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귀가할 수 있어서 부모 고객님들께 저희가 항상 추천드리고 있고요. 비용도 사실 얘가 주는 편의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벽면은 저희가 한 가지 포인트를 넣습니다. 바로 함석판을 넣어놨습니다. 함석판은 자석이 붙는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저희는 여기다가 0.3T, 0.3mm짜리 함석판을 도배하기 전에 미리 붙여놔서 자석이 붙을 수 있게끔 미리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함석판은 아이들이 있는 고객님들께,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고객님들께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 사진이 너무너무 이뻐서 매일매일 보고 싶은 사진들이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출력을 해도 놓을 곳이 없습니다. 액자에 넣어놓으면 어딘가에 세워놔야 되는데 세워놓을 공간이 집에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더 이쁜 사진이 나왔을 때 그걸 교체하는 게 굉장히 일이기 때문에 잘 출력을 안 하게 되고, 출력을 해도 어딘가 누워있게 되고 잃어버리고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냥 사진 하나, 자석 하나 가져다가 딱 붙여놓으면 아주 이쁘게 공간을 꾸밀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공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석판 금액 얼마 하지 않아서 사실 직접 구매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서비스 요청해 주셔도 좋은데, 서비스란 얘기를 다른 인테리어 업체분들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붙여놔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기 사진을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애기가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온 이쁜 작업물들 붙여놓으면서 주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서 공간 자체의 이야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넣을 수 있다는 점, 공간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를 담게 된다는 점이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중문 뒤에 위치한 전신 거울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제가 아쉽게 느끼는 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크게 아쉽게 느끼는 점 중 하나는 거울이 좀 크지 않다는 점이에요. 현관 나갈 때 용모가 단정한지 체크할 수 있는 거울이 꼭 필요한데, 이번 현장도 거울이 있었지만 크기가 작았고요. 또 은경이 아니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려서 내가 괜찮은지 보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간단하게 중문 뒤쪽으로 이런 거울을 시공함으로써 그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복도가 가로폭이 좁은 것도 훨씬 넓어 보이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면정리. 면정리하면서 요한 공간만 조금 비워놓으면 거울을 1대1로 매립할 수 있습니다. 얘가 튀어나와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쏙 들어가 있게끔 1대1로 맞춰놓음으로써 엄청 넓어 보이고 깨끗한 공간이 됐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중문을 닫고 있어서 나갈 때를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드리면, 나가면서 거울을 보고 옷매 우세를 단정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중문을 열고 나가기 때문에 동선상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슬라이딩 중문 시공이 가능한 베이 구조의 아파트라면 원슬라이딩 중문과 거울 함께 조화하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거울을 지나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깔끔하게 정리된 도어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요즘 수납 공간은 정말 잘 뺍니다. 다른 공간들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 공간을 만드는 거겠지만 정말 잘 만듭니다. 이 집도 현관 쪽에 굉장히 큰 팬트리 공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잘하면서 면이랑 선 정리를 못합니다. 이 문도 저희가 새로 교체한 겁니다. 원래는 걸레바지 있고 문선이 앞에 타고 돌고 특이하게 또 색상은 우드톤으로 맞춰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차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면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하나의 면으로 통일되게 보이게 만들었고 문만 새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로 사실 비포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깔끔함의 정도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문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너무 거슬린다 싶으시면은 교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인테리어 공정 때 아니면 교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실 때 조금이라도 거슬린다 싶으면 교체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은 거실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은 우선 메인으로 삼을 만한 건 조명과 그리고 저희 빔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우선 조명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신축 아파트는 천장 위로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보통 우물 천장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근데 우물 천장을 만들면서 간접 조명을 넣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옵션이어서 고객님들께서 선택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물 천장 속에 만드는 간접 조명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조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조명을 메인 조명으로 삼으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높아진 청고를 살려서 실링팬을 넣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간접 조명을 메인 조명으로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접 조명을 2줄 두르면 됩니다. 스위치가 만약에 3구다 싶으면은 한 줄은 주백 색깔로 T5를 두르고 나머지 한 줄은 전구 색깔로 두릅니다. 전구색으로 두를 때는 커튼 박스에 있는 T5 조명과 같이 묶어주면 좋은데요. 그 정도 조도면은 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조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접 조명을 2줄 구성했을 때의 장점은 메인 조명에 광원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광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조명은 눈이 부시지 않아서 피로함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밝아지는 느낌이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명을 메인 조명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TV나 소파 쪽에 2인치나 3인치를 배치해서 약간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 조명을 다르게 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도 동일하게 우물천장 안에 간접등을 넣었는데 모서리는 라운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를 직각 마감할지 라운드 마감할지는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느낌을 보시고 원하시는 걸 요청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물천장에 조명이 들어갈 공간이 나오는 집은 꼭 실링팬 시공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실링팬을 사실 시공했을 때 10분 중 11분 정도가 만족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아이템이어서 공간이 된다면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집의 포인트,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인 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면 자체는 빔 프로젝트를 받아주는 약간 스크린 같은 느낌으로 정리를 했고요. 하단에는 빔 프로젝터가 앉을 수 있는 턱을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으로는 이 빔 프로젝터가 앞뒤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70인치가 지금 상태에서 쏘여질 수 있는 최대치이지만 이 빔 프로젝터가 조금만 뒤로 가면 80인치, 90인치, 100인치, 150인치까지 낼 수 있는 빔 프로젝터입니다. 얘의 영향을 최대치로 내기 위해서는 이 턱을 이만큼 빼던가 아니면은 이 턱을 짧게 만들고 뒤에다 뭘 받쳐가지고 자꾸 이렇게 빼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얘가 얼마만큼 빠졌을 때 어느 정도 상형각이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셔서 이런 식으로 레일을 달아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고객님은 이걸 뒤로 빼는 거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70인치를 150인치로 늘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 잘 시도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콘센트나 스위치는 빔 프로젝터 뒷면에 보이지 않게 숨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빔 프로젝터 쏘는 상형면에 어떤 소재를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안에서 나오는 스케치 벽지 중에서 하나를 골랐는데요. 샘플에서 사실 질감이 가장 적고 간지,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결이 적고 그리고 좀 깔끔한 느낌의 벽지를 골랐는데 거의 스크린을 시공해 놓은 것처럼 깨끗하게 상영이 될 수 있는 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전문 벽지가 있다고 요번에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벽지와 이 벽지의 차이점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요 벽에 저희가 상영을 해봤을 때 화질이 아주 좋은 걸 볼 수 있어서 그거까지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봤을 때 정말 그냥 영화 상영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마감해 줄 때 모서리는 라운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얘들이 다 각이 져 있었다 그러면 약간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라운드, 하단도 라운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턱은 사이즈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바닥에서 올라오는 높이는 100에서 110 정도, 높으면 뭐 130 정도도 괜찮고요. 그리고 폭은 이번 현장은 420 정도 통일했습니다. 앞뒤 폭은 조절하면 되긴 하지만 이 이상 키우게 되면 공간이 좀 작아 보이게 느낄 수 있고 얘가 너무 크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봤을 때 사이즈가 좀 적정하다 느껴지는 걸 보면 30평대는 이 정도 사이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라운드는 직접 보면 훨씬 고급스러우니 하단도 그렇고 상단도 그렇고 꼭 라운드로 한번 풀어보세요. 앉은 김에 바닥재도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 바닥재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린 다음에 마루인지 타일인지 맞출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에 600 사이즈로 나온 마빌러스 젠이라는 제품인데, 요즘 타일 낀 마루들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실제 타일과 점점 더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요 마루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으로만 봤다 그러면 타일인지 마루인지 구분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을 만큼 굉장히 타일과 유사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현장 저희가 현관 타일과 마루 색상을 거의 통일을 했는데, 중문의 레일을 기점으로 좌우를 비교해봐도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센스 있게끔 매지 라인까지 통일을 해버리니까 이게 타일인지 마루인지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객님께서도 이 색상이랑 타일 색상이랑 거의 똑같은 걸 가장 만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방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다시 공사할 때 가장 아까운 부분이 주방과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주방은 다 뜯기 아까워서 보통 냉장고장이랑 키 큰 장 있는 부분만 시공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나머지는 필름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현장이 딱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톤을 통일하기 위해서 상부장, 하부장 필름을 감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새로 시공을 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사실 입주민들이 어떤 냉장고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냉장고 공간을 무조건 크게 뽑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비스포크는 사실 사이즈가 딱 맞춰줘야지 굉장히 예쁜데, 그거를 한 집집마다 하기에는 건설사에서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뚱냉을 가져와 들어와도 들어갈 수 있고, 김냉을 가져와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비스포크를 가져와도 들어갈 수 있게끔 사이즈를 이제 크게 만들어 놓는데, 비스포크 냉장고를 거기다 넣어 놓으면 너무 안 이뻐서 요즘 사실 냉장고랑 키 큰 장만 뜯고 다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쉬운 점이 되게 애매한 공간이 남게 됩니다. 이 좁은 공간에 쪽장과 와인셀러, 그리고 술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 3가지를 모두 다 넣었습니다. 뭔가 전시하는 걸 좋아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브론즈 유리도어와 그리고 안에 조명을 꼭 설치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기존 장 대비해서 금액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보이는 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쁘기 때문에 전시할 게 많다 그러면 꼭 시도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구조는 바꾸지 않고 지금 냉장고장 쪽 그리고 또 커피 머신 이 2가지만 시공을 했는데도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장 하단과 동일하게 상부장 하단에도 조명을 넣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금액이 비싸지 않음에도 왜 건설사에서 안 하는지 저희는 정말 모르겠지만 이 넣는 거 하나 차이만으로도 비포 애프터 사진을 비교하는 걸 보시면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하단에 공간이 많지 않아서 T5를 넣기 어렵다 하면은 줄 LED를 넣어도 좋습니다. 이번 현장은 줄 LED를 넣었고 그 LED만으로도 이렇게 좀 편안한 조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은 전부 다 필름을 감았고요. 저희가 여기서 약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상부장 색상이 나쁘지 않아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 비슷한 필름을 찾아서 시공을 했는데 맞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방 필름 고민하시는 고객님들은 상부장 색상이 좀 이쁘다고 비슷한 필름을 찾는 거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의 똑같은 거를 저희가 여러 차례 찾았음에도 완전히 똑같지가 않아서 이질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필름을 생각하신다면 하부장만 하든지 아니면 상부장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기보다는 톤이 비슷하게 맞춰지길 원하신다면 상하부장 필름 모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방 조명은 2인치와 라인 조명을 같이 섞어서 배치했습니다. 라인 조명이나 마그네틱 조명을 저희가 배치하는 이유는 조명의 단조로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실 공간, 매립등, 주방 라인 조명이나 마그네틱 이런 식으로 섞어주면 그 단조로움이 깨져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황공포증 그런 느낌들을 좀 완벽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도 이 공간에 만약에 매립등이 들어갔다 그러면 좀 징그러운 느낌이 났을 수 있을 텐데
라인 조명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좀 다채로운 느낌, 조명이 정리된 느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35평형 신축 아파트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신축 아파트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면정리, 선정리. 너무 많은 선이 있어요. 너무 많은 단차가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소재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깔끔히 정리만 해줘도 굉장히 지금 저희가 공사한 것처럼 이쁜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차 정리 대상으로는 문선, 걸레바지, 현관에 있는 대리석 하바퀴,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된 소재들인데, 이런 소재들을 아까 처음 복도에서 말씀드린 간단한 목작업만으로 다 제거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삼아서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면정리, 선정리를 이제 인테리어적 사자성어로 풀 수가 있는데요. 팀 브랜드입니다. 감사합니다. 팀 브랜드 이승주 실장이었습니다.